이 여자가 남편을 죽이려던 거였어? 결혼 40년 67세 김영숙은 남편 박철수 70세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자주 외출하고 새 옷을 사입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죠. 뒤를 밟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45세 여자, 빨간 원피스를 입은 강미소.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미소의 이전 남편 2명. 한 명은 교통사고, 한 명은 심장마비로 사망. 그리고 모두 사망 직전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5억, 8억? 수혜자는 모두 강미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살인일까요? 그리고 지금 영숙의 남편 철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10억짜리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수혜자는 강미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그 여자를 만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별빛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김영숙 67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70세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나가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많아서. 철수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상했습니다. 철수가 이렇게 자주 외출한 적이 없었어요. 퇴직 후 5년 동안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죠.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젤을 발랐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향수였어요. 어디 가세요?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카페. 철수가 짧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평소 신던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어요. 철수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숙은 결혼 40년 차였습니다. 1985년에 결혼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죠.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2딸을 낳아 키웠어요. 큰딸 지은이는 42세, 작은딸 지민이는 39세였습니다. 지은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죠. 철수는 건설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2020년에 퇴직했죠. 퇴직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시세 15억 정도였어요. 통장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2억 정도요. 노후 자금이었어요. 두 사람이 쓰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영숙과 철수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애정이 식은 건 아니었지만 열정도 없었죠. 그저 세월이 흐른 부부였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면 다시 만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철수가 변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던 외출이 거의 매일이 됐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셔츠를 3벌이나 샀죠. 향수도 샀습니다. 비싼 프랑스 향수였어요. 머리도 자주 잘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이발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염색도 했죠. 흰머리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사는 거니까요. 친구들 많이 만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좋았어요. 영숙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보였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철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말하지 않았죠. 어디 갔냐고 물으면 대답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영숙이 있는 곳에서는 받지 않았죠. 전화 받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밤에도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봤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물어보면 그냥 뉴스 본다고 했어요.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2025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영숙은 친구 정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7세 여자였어요. 30년 지기 친구였죠. 미야, 나 고민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뭔데? 정미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영숙이 설명했어요. 자주 외출하고 옷도 신경 쓰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요. 정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70살인데. 영숙이 부인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 황혼 불륜 많아. 뉴스에서 봤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걸요. 확인해봐. 그냥 넘어가면 후회해. 나중에 더 큰 문제 될 수도 있어. 정미가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영숙이 물었습니다. 휴대폰 봐. 요즘 다 거기 있잖아.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건 좀. 영숙이 망설였습니다. 40년 살았으면 볼 권리도 있어. 의심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봐야 할까? 남편 휴대폰을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토요일 밤 11시 철수가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철수가 코를 골고 있었죠. 영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철수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영숙은 철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어요. 영숙 생일을 눌렀습니다. 또 틀렸죠.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딸들 생일도 눌러봤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영숙은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철수 어머니 제사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삼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카카오톡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왔어요. 맨 위에 미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자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45세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영숙은 손가락을 떨며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오빠 오늘 만나요? 보고 싶어요. 내일 새로 했어요. 예쁘죠?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전화해요. 철수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나도 보고 싶어. 예쁘네. 직접 보고 싶다. 지금은 안 돼. 내일 전화할게.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70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메시지가 끝없이 나왔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죠. 처음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로당에서 뵀던 강미소예요. 오빠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드려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카페에서 만났고 식사도 했고 산책도 했다고 적혀 있었죠. 영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2딸을 낳아 키운 남편, 힘들 때 의지했던 남편, 웃으며 늙어가자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25살 어린 여자와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철수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따지고 싸워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일요일 아침 7시 영숙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평소처럼 움직였죠. 철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네.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를 쳐다볼 수 없었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와 똑같았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는 평온하게 먹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영숙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오늘 뭐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후에 좀 나갈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 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미소를 만나러 가는 거라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뒤를 밟기로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오후 2시 철수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 셔츠를 입었어요. 향수를 뿌렸죠. 나갔다 올게. 철수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준비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선글라스를 썼죠. 모자도 눌렀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철수가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영숙은 뒤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철수가 버스를 탔습니다. 영숙도 뒷문으로 탔어요. 맨 뒤 자리에 앉았죠. 버스는 강남역 방향으로 갔습니다. 30분쯤 달렸어요. 강남역에서 철수가 내렸습니다. 영숙도 내렸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따라갔죠. 철수는 걸어갔습니다. 압구정 방향이었어요.
20분쯤 걸었죠. 고급스러운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르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프랑스식 카페 같았죠. 철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밖에서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죠. 철수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습니다. 여자가 왔어요.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45세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컸어요. 165cm쯤 됐죠. 긴 머리를 내려뜨렸고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입술은 빨갛게, 눈은 진한 아이라인으로 강조했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영숙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67세였어요. 그 여자는 45세, 22살 차이였죠. 여자가 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자도 웃었죠.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요. 철수가 여자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영숙과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어요. 여자에게 뭔가 말하며 손짓하고 있었죠. 여자도 밝게 웃었습니다. 철수의 팔을 살짝 때리기도 했어요. 장난스럽게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죠. 영숙은 급히 숨었습니다. 근처 가게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친밀해 보였죠. 영숙은 다시 따라갔습니다. 멀리서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10분쯤 걸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멈췄어요. 그랜드 호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철수와 여자가 프런트로 갔어요. 체크인하는 것 같았죠. 직원이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호텔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젊은 시절 가난할 때도 함께 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함께 했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람을 피웠어요. 25살 어린 여자와 호텔까지 갔죠. 영숙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습니다. 영숙은 계속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기도 했죠.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철수와 여자가 나왔어요. 웃으며 나왔습니다. 여자가 철수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철수도 웃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려고요. 두 사람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따라 나갔어요.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여자가 택시를 잡았어요. 철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죠. 영숙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갈까? 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거였어요.
하지만 여자는 몰랐습니다. 누군지, 어디 사는지. 영숙은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재빨리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영숙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앞차를 따라갔어요. 30분쯤 달렸습니다. 강동구 쪽이었어요. 여자의 택시가 멈췄죠. 중형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영숙도 내렸습니다. 요금을 내고 아파트 단지를 봤어요. 20년쯤 된 것 같았죠.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영숙이 불렀습니다. 네. 경비원이 받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방금 들어간 여자요. 빨간 원피스 입은 사람. 몇 동에 사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친구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집 좀 찾아가려고요. 영숙이 거짓말했습니다. 아, 강미소 씨요. 103동 805호예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강미소, 103동 805호. 영숙은 기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철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7시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요. 저녁 드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밖에서 먹었어. 철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강미소가 누군지 알아내기로요. 제대로 알아야 했어요. 2025년 1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영숙은 친구 정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30분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영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것, 호텔에 간 것, 여자의 집을 알아낸 것까지요. 정미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영수가 힘들겠다. 정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일단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영숙이 물었습니다. 사람 알아보는 업체 있잖아. 사설 탐정 같은 거. 그런데 의뢰해. 정미가 제안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 영숙이 놀랐습니다. 있어. 요즘 많아. 인터넷에 검색해봐. 정미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인터넷을 켰습니다. 신원조사, 사설탐정을 검색했어요.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리뷰를 읽어봤어요. 평이 좋은 곳 세 군데에 전화를 걸었죠. 한 업체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진실탐정사무소라는 곳이었어요. 직접 방문하기로 했죠. 2025년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영숙은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3층에 있었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장이 물었습니다. 사람 알아봐 주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누구요? 소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남편이 만나는 여자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영숙은 알고 있는 정보를 말했습니다. 이름은 강미소, 45세쯤 강동구 103동 805호에 산다는 것이요. 사진은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멀리서 봤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외모 특징은요? 소장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키 165cm쯤, 긴 머리, 날씬해요. 영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뭘 알아봐 주시는 건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기본 신상 정보, 직업, 재산, 결혼 이력, 전과 기록 등이요.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비쌌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죠. 알겠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성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철수 몰래 모아둔 돈이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걸까? 진실을 알면 더 아플 텐데요. 하지만 모르고 사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지냈어요. 철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철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철수는 여전히 자주 외출했습니다. 일주일에 4-4번은 나갔어요. 미소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영숙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2025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소, 45세 맞습니다. 무직이에요. 무직이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뭘 하고 사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소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보험금이요.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데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이 여자 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 2번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혼했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들이 죽었어요.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첫 번째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 심장마비. 소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봤습니다. 사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 김태준, 2020년 3월 15일 사망. 45세. 두 번째 남편 이동욱, 2023년 8월 20일 사망. 52세.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뭔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남편 모두 사망 전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어요. 소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태준, 사망 6개월 전 5억짜리 생명보험 가입. 수혜자 강미소. 두 번째 남편 이동욱, 사망 4개월 전 8억짜리 생명보험 가입. 수혜자 강미소.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는 모두 단순 사고나 병사로 결론 났지만요. 그럼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획적일 수도 있죠.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을 꺼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남편분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강미소, 45세, 2번 결혼, 2 남편 모두 사망, 거액의 보험금 수령.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없었어요. 또 외출한 모양이었죠. 영숙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었습니다. 김태준, 2020년 3월 15일 밤 10시 강남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음. 즉사.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나왔어요. 강남에서 교통사고, 45세 남성 사망. 음주운전 차량, 보행자 치여. 경찰 조사 결과 단순 사고로 결론. 가해자는 벌금형. 이동욱. 2023년 8월 20일 오전 7시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아내 강미소가 발견. 이것도 기사를 찾았습니다. 52세 남성,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지병 있었던 것으로 추정. 경찰 조사 결과 병사로 결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2번 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비슷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식사하며 영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미소를 만나서 그런가 봤죠. 영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미소가 위험한 여자라고? 하지만 믿을까요? 오히려 화만 낼지도 몰랐어요. 영숙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2025년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영숙은 다시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뭐요?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강미소가 지금 우리 남편이랑 뭐 하는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요. 혹시 우리 남편 이름으로 보험 들었는지 영숙이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비용 150만 원 더 드립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2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세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영숙은 곧바로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장이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철수와 미소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카페, 식당, 공원. 다양한 장소였죠. 일주일에 4번 만났습니다.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호텔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2번 갔습니다. 소장이 호텔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예요. 남편분 명의로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피보험자 박철수 70세, 보험금 10억 원. 수혜자 강미소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가입한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예요. 한 달 전쯤이요.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알고 있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사인이 있으니 알고 가입한 겁니다. 소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철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소가 철수에게 10억짜리 보험을 들게 한 거였어요. 이전 남편들처럼요. 소장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험 가입일 뿐이에요. 범죄가 아니죠. 하지만 이전 남편들이 영숙이 말했습니다. 모두 사고나 병사로 결론 났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안 돼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을 설득하세요. 강미소와 헤어지게 하고 보험도 취소하게 해야 합니다. 소장이 조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철수는 6시쯤 돌아올 거였죠. 영숙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강미소 신원조사 자료, 이전 남편들 사망 기록, 그리고 10억짜리 보험 신청서. 6시 10분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 앉으라니까요.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 맞은편이었어요. 영숙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철수와 미소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을 더듬었어요. 강미소, 45세, 무직.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개월째 만나고 계시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전 남편들 사망 기록이었어요. 이 여자 이전 남편 2명 모두 죽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명은 교통사고, 한 명은 심장마비. 그리고 둘 다 사망 전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죠. 수혜자는 강미소.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영숙이 보험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철수가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0억짜리 생명보험. 수혜자 강미소. 이게 뭐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사인했잖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 씨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고. 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후 보장?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죽으면 받는 보험인데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영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미소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철수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영숙이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다 우연이에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믿어. 미소 씨를. 철수가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야. 미소 씨는 나를 사랑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사랑? 영숙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70살 당신을 25살 어린 여자가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나랑 40년 살았어요. 2딸 키웠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보험도 취소하고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못해.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소 씨를 사랑해. 철수가 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 정말,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없어.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죠. 영숙은 알았습니다. 설득은 안 된다는 걸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영숙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어요.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강미소, 이전 남편들 사망,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지금 남편에게도 10억짜리 보험을. 경찰관은 듣고 있었습니다. 서류도 봤어요. 하지만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부인, 이건 증거가 부족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전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모두 사고나 병사로 결론 났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영숙이 말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불법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죽어야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달랬습니다.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예방은 안 하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을 설득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경찰관이 조언했습니다. 영숙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허탈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강미소를요. 2025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영숙은 강동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03동 805. 강미소의 집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지만 해야 했죠. 103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 버튼을 눌렀죠. 805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라 그런지 화장은 연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누구세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아내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소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분했어요. 영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고급 가구들이 있었죠. 앉으세요. 미소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소가 차를 내왔어요. 홍차였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남편이랑 헤어지세요. 영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소는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뭘 노리는지 알아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뭘 노린다는 거죠? 미소가 물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소가 웃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전 남편 2명 모두 거액의 보험 들고 죽었죠.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는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일이었어요.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번 다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그렇죠.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편한테도 10억짜리 보험을 들게 했죠. 영숙이 보험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미소는 서류를 받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예요. 미소가 설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소는 차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어요. 당신이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남편 모두 사고사와 병사로 결론 났어요. 범죄가 아니죠. 미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하려 했습니다. 보험 가입도 합법이에요. 철수 씨가 동의했고요. 미소가 끊었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나를 사랑해요. 미소가 웃었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선택했죠.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은 늙었어요. 67세잖아요. 이제 철수 씨를 행복하게 못해줘요. 미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달라요. 젊고 예쁘죠. 철수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미소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죽일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소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철수 씨를 사랑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미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영숙도 일어났습니다. 경고할게요. 남편한테 뭔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미소가 비웃었습니다. 영숙은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눈물이 흘렀죠. 미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영숙은 무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철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도 안 도와줬습니다. 남편도 안 믿었어요. 미소는 당당했죠. 영숙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어디 갔다 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미소 씨 만났죠?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소 씨 집 다녀왔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가 영숙을 봤습니다. 뭐? 만나서 헤어지라고 했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을 지키려고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안 죽어.
미소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나는 믿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이혼하는 거예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그래.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하자. 철수가 반복했습니다. 영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일요일 아침,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혼하자. 40년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일어나 나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운 흔적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죠.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은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영숙이 거짓말했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결국 말했습니다. 모든 걸요. 철수의 불륜, 강미소, 보험 이야기, 그리고 어제 이혼 이야기까지요. 지은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이혼하자고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멀잖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비행기 타고 갈게요. 오늘 중으로 갈게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어요. 정말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괜찮아요. 엄마. 지은이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아빠는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침부터 안 왔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갔겠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은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 어젯밤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 맞아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보여줬어요. 지은이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예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사설탐정한테 받은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이전 남편 2명이 다 죽었어요? 지은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 그리고 둘 다 거액의 보험 들고 죽었어.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험해. 지금 10억짜리 보험 신청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경찰은요? 신고했어. 하지만 증거 부족이래.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와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지은이? 왜 왔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그 여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구나. 네, 다 들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물었습니다. 헤어지세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 여자 위험해요. 지은이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미 봤다는 표정이었어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씨를 믿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너는 몰라. 철수가 말했습니다. 뭐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미소 씨가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지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40년 같이 산 엄마는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봤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없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자.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막으려 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반반 나누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는요? 지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팔아서 나누든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나가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여기 엄마 집이에요. 아빠가 나가세요. 지은이가 반복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갈게. 철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10분 후 나왔습니다. 나간다. 철수가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미소 씨 집.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가 나갔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와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남편이 떠났어요. 다른 여자에게로요. 2025년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숙과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 그냥 둘 수 없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 영숙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뭘?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전 남편들을 죽였다는 증거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 영숙이 물었습니다. 다시 조사해야 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설탐정 다시 불러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소장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지은이도 함께였죠. 또 오셨네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지은이를 소개했습니다. 제 큰딸이에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전 남편들 죽음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뭘 찾으시려고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살인 증거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소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 끝났어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소장이 경고했습니다. 얼마든 괜찮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계약을 했습니다. 소장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2주 후 2월 26일 목요일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 수 있으세요? 뭔가 찾았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영숙과 지은이는 곧바로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태준 교통사고요. 소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당일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밤 10시 강남거리. 김태준이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확인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가요.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김태준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어요. 신호가 녹색이었죠. 그때 뒤에 있던 사람이 김태준을 밀었습니다. 살짝요. 김태준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차가 들이받았죠. 영숙과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밀었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의로 밀었어요. 그 사람이 강미소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자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요.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이동욱 심장마비요. 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검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심장마비가 맞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뭔데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았어요.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칼륨 과다하면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자연적으로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주입하면 가능해요.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영숙과 지은이는 서로 봤습니다. 독살이라는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증거로는 약해요.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는 얼굴이 안 보이고 칼륨 수치는 의심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뭐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자백이나 현장 증거요.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얻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녹음기를 사용하세요. 녹음기요? 지은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강미소를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세요.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아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영숙과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해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구해야 해요. 지은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2월 27일 금요일 영숙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작은 펜 모양이었어요. 지은이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으면 돼요. 영숙은 연습했습니다. 녹음이 잘 됐어요. 이제 강미소를 만나야 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영숙은 강미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박철수 아내. 영숙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왜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당신 집으로 갈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3시에 오세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알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면 바로 나와요. 지은이가 당부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동구로 갔습니다. 103동 805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소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미소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영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영숙이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미소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잘 돌봐주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보험 이야기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왜요? 10억이잖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미소가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전 남편들처럼 영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소는 차를 마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남편들도 보험 들고 죽었잖아요. 영숙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소는 웃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죠. 우연이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미소는 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한참 영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알고 싶어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미소는 차를 내려놨습니다. 좋아요. 말해줄게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태준. 미소가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미소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횡단보도에서요. 살짝 밀었죠. 그리고 차가 들이받았어요. 미소가 설명했습니다. 왜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이요. 미소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5억 필요했거든요. 두 번째 남편은요? 영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동욱. 미소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것도? 영숙이 물었습니다. 칼륨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주사로 주입했어요. 자는 동안에요.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죠. 완벽해요. 미소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도? 영숙이 물었습니다. 미소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보험 완료되면요. 한 달쯤 후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영숙이 물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을까요? 아니면 병사가 나을까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하게 살인 계획을 말하고 있었어요. 왜 말해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미소는 웃었습니다. 어차피 증명 못하잖아요. 경찰한테 말하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미소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녹음했어요. 영숙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녹음됐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소는 일어났습니다. 당신,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영숙도 일어났습니다. 경찰 갈 거예요. 미소가 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영숙은 피했습니다. 녹음기를 꽉 쥐었죠. 줘.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영숙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영숙이 밀렸어요. 넘어질 뻔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였어요. 뭐 하는 거야? 철수가 놀라며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날 공격했어요. 미소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녹음기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미소 씨, 무슨 일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당신 살인 계획 다 자백했어요. 영숙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뭐? 철수가 놀랐습니다. 녹음기에 다 녹음했어요. 영숙이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봤습니다. 미소 씨, 그게 무슨...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영숙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영숙이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숙은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로 갔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살인범이에요. 자백을 녹음했어요. 영숙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영숙은 앉았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어요. 강미소, 이전 남편들 죽음, 그리고 오늘 녹음한 자백까지요. 형사는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태준. 제가 밀었어요. 두 번째 남편 이동욱. 칼륨이요. 주사로 주입했어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녹음한 거예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다른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 두 형사가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거 중대한 증거네요. 두 번째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첫 번째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동구 103동 805호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남편분도 거기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마도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걱정됐어요. 형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1시간 후 발부됐죠. 오후 6시 형사 4명이 출동했습니다. 영숙도 함께 갔어요. 강동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03동 805 앞에 섰어요.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강미소 씨죠?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미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소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안에 다른 사람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철수는 없었어요. 어디 갔어요? 남편 박철수 씨? 형사가 물었습니다. 나갔어요. 미소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1시간 전이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철수가 어디 간 걸까? 형사들이 미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웠어요. 영숙도 차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미소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미소 잡았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아빠를 못 찾았어.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가 미소를 신문했어요. 강미소 씨, 김태준 씨를 밀어서 죽였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소가 부인했습니다. 녹음이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미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동욱 씨도 당신이 죽였나요?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소가 또 부인했습니다. 형사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칼륨이요. 주사로 주입했어요.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어요. 미소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다음 날 3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영숙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철수를 찾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분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영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왜요? 영숙이 놀랐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었대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이도 왔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당신, 영숙이 달려갔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영숙을 봤어요. 미안해. 철수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영숙이 철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위세척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안도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어요.
영숙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2025년 3월 10일 화요일 강미소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영숙과 지은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병원에 있었어요. 아직 퇴원 못했죠.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가웠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소는 2020년 3월 15일 김태준을 고의로 밀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했고 2023년 8월 20일 이동욱에게 칼륨을 주입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입니다. 미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CCTV 영상, 부검 기록,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어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미소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밀었어요. 칼륨이요. 주사로 주입했어요.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녹음은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다른 증거들과 일치합니다. CCTV에 밀은 장면이 나오고 부검에서 칼륨 과다가 확인됐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영숙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남편 박철수 씨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려 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10억짜리 보험을 들게 했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 후에 죽이겠다고 했어요. 영숙이 증언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또 술렁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고 증거가 제출됐어요. 2025년 6월 15일 월요일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소는 2명을 살해한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미소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영숙을 안아줬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철수에게 알려주러요. 철수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다음 주 퇴원 예정이었죠. 25년 나왔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야. 목소리가 작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봤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실수했지만 후회하고 있었어요. 죽으려고까지 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철수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부부는 각방을 썼습니다. 철수는 작은 방을, 영숙은 안방을 썼어요.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철수가 아침을 차렸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영숙은 먹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설거지도 철수가 했습니다. 빨래도 했어요. 영숙이 하던 모든 집안일을 도왔죠. 미안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철수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알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 정신이 없었어. 철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무기력했어. 할 일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때 미소 씨를 만났어. 젊은 여자가 나한테 관심 보이니까 착각했어. 영숙은 들었습니다. 바보같이 속았어.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40년을 함께한 당신보다 3개월 만난 여자가 더 좋아 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울고 있었어요. 영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산책을 함께 했어요. 장도 같이 봤죠. 저녁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옛날 이야기도 했죠. 딸들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요. 웃음도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어요. 2025년 10월 1일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챙겼어요. 철수가 꽃을 사왔습니다. 빨간 장미 한 다발이었어요. 당신, 철수가 꽃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영숙이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외식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철수가 예약한 곳이었죠.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래 이야기를요. 우리 여행 갈까?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디로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못 갔잖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70살에 신혼여행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수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이었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손을 잡았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 사진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여보, 사랑해. 철수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나도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라졌죠. 철수는 더 이상 밖으로 나돌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영숙과 시간을 보냈어요. 영숙도 철수를 믿었습니다. 다시 신뢰가 생겼죠.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은이와 지민이가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좋아 보여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영숙이 웃었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요. 지민이가 거들었습니다. 행복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 손을 잡았어요. 두 딸이 웃었습니다. 보기 좋아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죠. 그리고 지금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극복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들이 돌아갔어요. 영숙과 철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예쁘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여보. 영숙이 불렀습니다. 응? 철수가 영숙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뭐가? 철수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줘서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철수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보며요. 68세와 70세. 늙었지만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낸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행복한 부부였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에 힘입어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